우리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1993년도에 제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창업할 때는 한국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제조 장비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만든 나사 하나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세계 1등 시장 점유율을 만들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창업 때서부터 성장 초기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저 태극기 2001년도 말에 걸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거는 거나 태극기를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태극기를 건 거는 대한민국을 걸은 거고 제 자신을 걸은 거죠. 그래서 태극기를 걸게 됐는데, 이게 저 태극기를 걸기 전하고 걸고 난 후하고의 의식의 차이, 그 다음에 자신감의 차이, 정신의 차이는 확실히 틀려졌다. 그래서 세계 안에 조그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주성이 아니고 세계의 리딩 컴퍼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걸 걸었는데, 저걸 걸고 난 다음에는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창업하게 된 동기는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창업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반도체 만드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가 80년도 중반 정도 됐는데, 그때도 아직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엔지니어 수준은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돈 주고 산 반도체 장비도 우리 엔지니어가 만지면 고장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만지지 마라. 이런 의식이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환경에서 한 1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한국 엔지니어가 일본이나 미국, 유럽 엔지니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이 보더라.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쭉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초기에는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외국의 반도체 장치 회사로 이직을 해서 한국의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있다가 그 회사가 이제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할 때 세계 최초의 개념의 장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창업 동기였죠. 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2, 3년 내에 됐다고 보죠. 네, 93년도 혼자 창업해서 95년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장비를, 실제적인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 2년 동안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장비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건 95년도부터 해서
99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5년 만에 상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척이 들죠. 거의 뭐 가장 빠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했다. 미국 회사하고도 협력을 했고, 카나다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했고, 국내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했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다. 그 과거 10년 동안 그 산업에서 깊이 파고들었어요. 창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기술이 어떻게 바뀔 거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 기술이 어떻게 바뀔 거고,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다,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 거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 혼자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후에 그동안 분석한 걸 가지고 미리 만들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안 만들었고, 제가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다라고 예측한 거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요. 고객이 그 시점에서 필요한 거를 급한 거를 만들어 주다 보면 항상 뒷북만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고객이 원할 것을 만드는 게 성공의 키 팩터가 아닐까. 세계에서의 최고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 차이가 안 난다. 한국에서의 최고가 될 수 있으면 세계에서의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계에서의 최고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뭐 한국에서의 최고거나 마을에서 최고거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만큼 사람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위에 뭐 선배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젊은 사람한테 세계화 시켜주는, 이렇게 세계화 의식이 공유되는 사회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너 같은 성격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창업을 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성을 일으켰냐? 처음 보는 사람은 놀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어떤 형이어야 뭐 잘할 수 있다, 못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많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하고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성공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일로 바꾸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은 취미 활동이죠. 그죠? 해야 되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해야 되는 일로 만드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까 성공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통 분모는 하고 싶은 것이 해야 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고요. 하고 싶은 것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취미 활동으로 영원히 간다.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이 일지는 몰라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게 해야 될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공을 하는데, 그냥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이고 10년 후에도 하고 싶은 것이고 20년 후에도 하고 싶은 것이라 그러면은 영원히 성공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일지는 몰라도 10년 후에는 해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몰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직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정직함이요. 정직이요. 네, 정도로 가는 어려움은 그대로 어려움을 100% 수긍해라, 받아들여라.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려움 그대로 극복을 해라. 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창조밖에 없어요. R&D밖에 없다. 그 세상은 다 이제 기득권층으로 그 기득권의 그룹으로 저는 있다고 봐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은 이미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먼저 시장을 갖고 있으면 뭐 그것도 일단 기득권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기득권이다. 모든 건 다 기득권이다. 그러면 그 기득권을 시장의 기득권을 파괴해야지만 성공을 한다. 근데 그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창조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를 해라. 근데 이 창조는 기득권을 파괴할 수 있는 만큼 파괴력이 있는 창조여야지 그냥 그 창조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장의 기득권을 파괴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는 창조가 돼야지 성공을 하지. 그냥 창조했으니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의 기득권을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 그 강한 창조를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게 유일한 그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성공은 힘들었던 만큼 성공한다라고 좀 봅니다. 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그렇게 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성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과거의 고통도 컸다.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힘든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조그만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제기하지 못하고 제기하느냐의 차이는 신뢰를 지킨 사람이냐, 신뢰를 못 지킨 사람이냐에 따라서 신뢰를 못 지킨 사람은 제기하기 힘들지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신뢰를 지킨 사람은 다시 제기한다.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뭐 사업에 실패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시장을 미리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걸라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면은 변화를 빨리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은 변화에 대응을 못하죠. 저는 모방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저는 100% 우리 회사는 창조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창조를 했다는 얘기는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면요 기술을 이렇게 파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이렇게 파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에서 반도체 기술이 디스플레이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디스플레이에서의 강한 기술은 태양광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런 걸 접목을 해서 OLED 쪽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파생시켜 나갔지 제가 뭐 새로운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측은 항상 하죠. CEO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위기의식입니다. CEO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하면 이렇게 노력이 현실화시키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걸 현실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장을 놓치게 되죠. 지금 사람이 먼저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래도 저는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있지.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사람 관계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엄마 자식 간에도 트러블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남남끼리 모인 공동체에서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다. 트러블 그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근데 당연한 건데 그거를 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오픈해서 그걸 현실화시킨다 그러면 거기서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다 100%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이 해결된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야단을 치고 뭐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는 그 아들은 찰나적으로 아프지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적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사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적이 아니죠. 근데 사랑이 없는 이웃집 아저씨가 이웃집 그 아들을 회초리를 때렸다. 그럼 뭐 그건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왜냐? 그게는 사랑이 없는 회초리고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사랑이 있는 사랑과 믿음이 있는 회초리이기 때문에 개선이 된다. 저는 인간관계도요. 사회나 이런 회사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잘하는 사람은 안 보고요.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소신이 명확한 사람, 믿을 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시 됩니다. 지식은 경쟁력이 아니라고 봐요. 지식은 실시간에서 공유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는 지식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지식은 공유물일 뿐이다. 찰나적인 편리함을 주는 것 뿐이지 큰 경쟁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방면에서 잘 아는 것보다는 한 방면에서 확실하게 아는 게 좁은 영역에서 확실하게 알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그 열정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은 스펙일 뿐이다. 잘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99%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은 게 없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1%라도 내가 알고 있어야지 1%만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100% 아는 거 내가 100% 알아봤자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성공이 있으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하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못한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 하나라도 빨리 만들어라. 그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모로 굉장히 큰 기업은 많이 생겼잖아요.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많다. 근데 창조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아직 드물다. 그런데 주성은 이렇게 창조적인 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이나 제 생활은 항상 그 스케치북과 같다. 한 장의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를 그리면은 넘기면 또 다른 백지가 나오고 또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그림을 또 그리고 완성하면 또 넘기고 또 새 다른 백지가 나오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리고 완성되면 또 넘기고 또 고민하고 이게 저의
10년 후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고 10년 후에도 그런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지식이 왜 필요한가? 지식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지. 지식이 많으니까 성공한다는 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지식이 풍부하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가장 많이 공부했으니까 내가 성공할 거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건 아니다. 지식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일이지 성공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성공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초창기에 그 말씀드렸던 것 저는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기업들로부터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혼자는 다 할 수 없거든요. 지식은 과거의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성공은 미래의 것을 갖고 오는 사람이 성공한다. 근데 미래 거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요. 근데 내가 미래의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너무 많이 요구된다. 내 혼자 그 지식을 다 습득하려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현실화시키는 건 하나도 못하고 죽고 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하나에 몰빵을 하고 나머지는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라. 주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뢰가 있어야죠. 의리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내가 제일 잘하는 1%에 그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1%,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1%, 그리고 마지막 1%를 완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춰야 된다. 나머지 99%의 지식은 도움으로 받아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인간 관리를 해야 돼. 사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성을 만들어 나가서 중요한 것 같아요.